우리 후보님 주변에 워낙 고액 후원자분들이 많으신데 전남지사 선거했을 때 후원금 이상으로 펀딩 조성했다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좀 한번 그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액수는 이미 공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액수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얼만큼 냈는지 펀딩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네, 펀딩 네. 조성 내역은 실무진을 좀, 빨리 바로 준비해서 좀 보고 준비 드리기 좀 해주십시오.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연천 출신의 김성원 의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질의를 하면서 일명 신호등 법안, 그러니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해서 혹시 입법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또 후보님께서는 전혀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MBC 측에서도 강하게 좀 그런 로비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또 우리 또 후보님께서는 또 강하게 또 해명을 하셨었고요. 자, 근데 오늘 아까 이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저 일간지에서 네. 오늘 저기 대한노인의 혜택 법안 낸 이낙연 간부의 1,500만 원 받아 이 저기 언론 기사가 떴습니다. 네. 제가 물론 뭐 저기 대한노인의 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까 원희룡 지사와 그렇게 한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법안에 대한 대가성 여부입니다. 네.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후원금 기부 일자는요. 네.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1년 9월 22일, 네. 2012년 3월 22일, 네. 그다음에 2013년 4월 12일 이렇게 500만 원씩 네. 이렇게 후원금을 제출을 했는데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다고 하면은 대가성 입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저 날짜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좀 비슷은 합니까? 몇 달 차이도 있고요. 네. 네. 그저 의원님 네. 굉장히 제 인생이 너무 사거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네.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에 대한 해명은 오해라도 좀 명확하게 해 거듭 주시면 말씀드리지만 예. 이심 회장님과 네. 노인의 지원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이렇게 쭉 원희룡 지사님과 같이 협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이것은 노인의 지원법에 무슨 조항이 빠지니까 기부금 공제에 관한 것이 빠지니까 그 대안으로서 이심 회장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네. 후보님 그러면은 아까 저기 이태규 의원님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요. 그 정기적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네, 2000년 후원금 그렇게 하시던 분이 네. 갑자기 이제 500만 원을 이렇게 네. 제출을 이렇게 후원금을 납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세 차례에 네. 걸쳐서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500만 원을 냈을까 하는 의심은 한번 안 해보셨어요? 한번 물어보시지는 않으셨었나요? 우선 2010년에는 300만 원을 네, 냈거든요. 11년부터 500만 원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의도는 없고요. 글쎄요. 예, 네, 설마 엿바꿔 먹게 했겠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니,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네. 이심 회장님하고 그 전해부터 이미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예, 네. 18대 국회 하셨을 때 이제 농식품위 위원장 하셨을 때 그때 청목회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전국 청원경찰 친목 협의회에서 국회에 입헌을 해갖고 한번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혹을 살 수 있는 네. 이런 것이 진행이 됐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에 이런 신문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저기 김영란법을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부정청탁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은 선거 때 도움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예. 처신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2011년 무렵부터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야 사무총장이 노인의 표를 굉장히 의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원희룡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이 아니었고 저는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 네. 이심 회장님이 노인의 지원법, 그 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성격이었습니다. 네. 그걸 만들고 싶다, 합시다 하는데 그때까지 제가 대표 발의 자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희룡 의원이 저한테 급히 전화를 합니다. 네. 형님, 제가 대학 선배이기 때문에 형님, 노인의 지원법을 만드는데 여당이 빠지면 내가 죽습니다. 네. 공동 발의로 합시다. 아이 그럽시다.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대표 발의는 한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원희룡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십시오. 저는 제일 밑에 가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충분한 소명에 대한 판단은 또 저 우리 국민들께서 물론입니다. 잘 했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시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 의원들께서 질의하니까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뭐 대개가 굉장히 그 비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후보자께서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청문회에 대해서 그런다는 건 아까 어쨌든 그 지금 아까, 위치가 예, 네. 근데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네. 느낌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그러나 이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보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어제 우리가 그 김숙희 씨 초대전에 대해서 2013년 건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17년 바로 이번 대선 기간 중인 4월 26일부터도 또 초대전을 한번 가진 적이 있다는데 그 제보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아, 그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초대전에서도 지난번 자료가 뭐 제보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1차 때 같이 이렇게 또 우리 국회의원 이낙연 이런 초대장으로 들어갔나 보죠. 전혀 그런 일 예? 없습니다. 예? 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등장이 안 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요. 그때 초대전에 우리 이제 후보자님께서 그 자리에 그 첫날 네. 예, 첫날 오셔가지고 네. 그 참석을 하셨고 많은 후보자를 많은 그 하객들을 직접 인사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저녁 식사 오신 분들 예, 네, 같은 식당에서 맞습니다. 그 식사했습니다. 내용하고 상당히 제보하고 일치하는데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 2차 그 작품 그러니까 그 2차라고 이야기입니까? 네. 그 4월달 올 4월에 초대 작품인데 이 내용에 관해서 제보 내용대로 하면은 전시된 작품들이 조영남 미술작품 대작 사건과 같이 중견 작가의 이름은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견 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품성이 떨어지고 또 대필과 가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작품이 양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제보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전혀 입장을 사실과 다른 예. 대단히 심각한 모욕입니다. 예, 뭐 충분히 지금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아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요. 예. 제가 심지어는 집에서 잠도 안 자고 그림을 그리는 걸 늘 보는 사람인데요. 예. 그건 정말로 심각한 모욕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후보자께서 마치 결혼식장의 호스트와 같이 하객들이 줄을 서서 맞이하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객이 참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예, 줄을 선 적은 전혀 없고요. 예. 예, 대충 한 30명 선? 네, 그렇게. 그리고 또 그때 그 하객들이 작품 구매와 관계없이 결혼 축인과 같이 돈봉투를 내놨다고 한다는데 턱도 없는 모함입니다. 뭐합니까? 네, 그 그러면은 제보자를 조금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그 이 4월 26일부터 있었던 이 초대전에 팔렸는 구체적인 그 작품 수하고 그거를 저 자료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왜 이거는 그게 그 필요할까 굉장히 싶습니다. 중요한 그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작품 내용 그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았는지 그 자체는 아마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못 하더라도 하실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확한 걸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예. 그 수익금의 절반을 기부했고요. 심장재단 등에. 예. 그리고 나머지 수익금 중에 3분의 2는 대관료 등 비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은 절반을 기부했다 하면은 나머지 절반을 합쳐 보면 총액이 대충 나올 거고 몇 점이 팔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을 오늘 그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나타낼 수 그것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전에 입장을 정하게 저의 그- 인사청문과 예. 관련이 있는 거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입장을 그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지금 주시고요. 말씀드리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출하시기가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됩니까? 우선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갑자기 뭘 만들어라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절반을 공익재단에 저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뭐 총액에 대해서 하고 작품 수는 대충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아내가 뭐 실력은 떨어지지만 화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마저 이제 남편 때문에 접게 돼 있는데요. 예. 그것이 남편의 인사청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사입니다. 이제 농식품위 위원장 네. 하셨을 때 그때 청목회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에서 국회 입법을 해갖고 한번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혹을 살 수 있는 네. 이런 것이 진행이 됐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에 이런 신문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김영란법을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부정청탁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은 선거 때 도움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예. 처신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2011년 무렵부터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야 사무총장이 노인의 표를 굉장히 의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500만 원씩 이렇게 후원금을 제출했는데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다고 하면은 대가성 입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저 날짜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좀 비슷은 합니까? 몇 달 차이도 있고요. 네. 네. 그저 의원님 네. 굉장히 제 인생이 너무 사거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네.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에 대한 해명은 오해라도 좀 명확하게 아니, 해 거듭 주시는 말씀드리지만 게 이심 회장님과 네. 노인의 지원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이렇게 쭉 원희룡 지사님과 같이 협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이것은 노인의 지원법에 무슨 조항이 빠지니까 기부금 공제에 관한 것이 빠지니까 그 대안으로서 이심 회장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네. 후보님 그러면은 아까 이태규 의원님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요. 그 정기적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네, 소액 2000년 후원금 그렇게 하시던 분이 네. 갑자기 이제 500만 원을 이렇게 제출을 이렇게 후원금을 납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세 차례에 네. 걸쳐서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500만 원을 냈을까 하는 의심은 한번 안 해보셨어요? 한번 물어보시지는 않으셨었나요? 우선 2010년에는 300만 원을 네, 네. 냈거든요. 11년부터 500만 원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의도는 없고요. 글쎄요. 예. 네, 설마 엿바꿔 먹게 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니,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네. 이심 회장님하고 그 전해부터 이미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예. 네. 18대 국회 하셨을 때, 근데 오늘 아까 이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저 일간지에서 네. 오늘 저기 대한노인의 혜택 법안 낸 이낙연 간부에 네. 1,500만 원 받아 이 저기 언론 기사가 떴습니다. 네. 제가 물론 뭐 저기 대한노인의 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까 원희룡 지사와 그렇게 한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법안에 대한 대가성 여부입니다. 네.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후원금 기부 일자는요. 네.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1년 9월 22일, 네. 2012년 3월 22일, 네. 그다음에 2013년 4월 12일 이렇게 우리 후보님 주변에 워낙 고액 후원자분들이 많으신데 전남지사 선거했을 때 후원금 이상으로 펀딩 조성했다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좀 한번 네, 그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액수는 이미 공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액수는 공개가 돼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얼마큼 냈는지 펀딩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네, 펀딩 네. 조성 내역은 실무진을 좀, 빨리 바로 준비해서 좀 보고드리기 준비 좀 해주십시오.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연천 출신의 김성원 의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질의를 하면서 일명 신호등 법안, 그러니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해서 혹시 입법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또 후보님께서는 전혀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MBC 측에서도 강하게 좀 그런 로비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또 우리 또 후보님께서는 또 강하게 또 해명을 하셨었고요.